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 치유입니다. 오늘이 3월 12일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2023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는 제목으로 첫 동영상을 올린 이후로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말씀드렸습니다. 혼백령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수행 과정 안에서 불교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또 경전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혹은 기도나 여타한 수행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담들, 방법론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또한 그것이 기존 불교와 혹은 도가 수행과의 어떤 합일점이나 차별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쭉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지점에 비하면 참 어마어마한 내용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낮은 단계부터, 낮은 단계라고 할 수는 없죠. 혼백령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으니까. 지금처럼 영화 파묘입니까? 그게 그렇게 유행하는 시점쯤이라면 또 네, 굉장히 관심을 끌었을 법도 할 만한 내용인데, 안 그래도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파묘와 관련해서 왜 동영상을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런데도 숟가락 얹기가 낯간지럽기도 하고, 파묘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게 사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영화로서 즐겨야 될 만한 어떤 부분들을 또 예, 못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덤벼든다라는 형식처럼 영화로서 즐겨야 될 만한 이야기들을 또 이쪽 세계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주제들이었는데, 이제 오늘 지난번 그 앞전 동영상 이렇게 어머니 뱃속과 같이 호흡하고 생각하라, 그 다음에 호흡의 숨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고급한 수행자고 수행 과정이고, 또 고급하거나 아니면 밀도 있게 정말 내면이 깊이 있게 침잠해본 분들이라면 느낄 만한 내용들이지만, 또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 개념을 잡고 수행을 하시면 빠르다라기보다 헤매이지 않고 수행의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이고 정수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도가 불가 이런 그 수행 어떤 단체나 수행 과정들, 수행 형식들이 무의미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고 할머니 지리산 성모 마고 할머니의 기운과 남해 금산 보리암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죠. 허공장이나 관세음 보살의 기운과 인정상관의 기운이 같은 기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즉 쥐면 하나고 펴면 열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폈을 때라는 그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근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 손가락 길이가 다 제각각이고, 네가 길고 내가 짧고 내가 굵고 네가 가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근원으로 들어가면 결국에 인간입니다. 인간이면서 인간의 의식을 다루는 것인데, 따라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없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고 할머니, 허공장보살, 그 금산보리암의 기운, 인정상관, 이 모든 영역들이 이 신과 인간의 어떤 이런 그 경계 혹은 현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뿌려진 어떤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즉 공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최초의 우주가 만들어질 때는 의도만 있었지 인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한참 뒤에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그건 좀 모순된 말이고요. 우주 창조의 의식이 인간을 만들었다가 맞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 창조의 어떤 의식에 가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고 할머니가 나타날 수 있고 인정상관이 나타날 수 있으면서 그 두 기운이 남의 금산 보리암의 기운과 그 다음에 허공장 보살의 기운, 관세음 보살의 기운과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허공이, 공간이 관세음 보살로 나타나고 금산 보리암의 기운이 관세음 보살, 역시 거기도 이제 관세음 보살이네요. 금산 보리암의 기운이 관세음 보살로 나타날 수 있고, 창조의 의식이 마고 할머니의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정상관의 의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지, 인정상관이 곧 창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의식이 인정상관의 의식, 그 형식을 빌어서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 뭐 인정상관, 인정상관이 어떤 사람이야, 뭐 어떤 존재야,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이걸 따지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런 건 없는 거야. 더더욱 그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무지한 소리가 되나요? 예. 어찌되었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요, 100회가 아니라 그 돌 기념으로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말씀드립니다. 중단전 안쪽에 제가 중의학 하시는 유춘일 박사께 이제 제 선배입니다. 그분께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선배님,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 중단전 저 안쪽에 아주 그렇게 미세하게 흔들리는 밑에 어떤 줄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바로 묻더라고요. 그게 실처럼 되어 있더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줄기니까 실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주 미세하고 가는 어떤 흐름, 그 흔들림,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이 우리 신체 맥의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 듯한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엔 그게
우주의 파동이, 우주의 파동과 이것이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의 윤려라고 하는 부분 운동을 이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아마, 혈맥일 거다. 혈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 기혈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진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진들이 발견한 것이 그 기혈이 실처럼 어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한테는 그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중위계통에선 그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의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전 혹은 차크라 이런 것이 결국에, 혈이고, 그 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경의 의식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중단전에 영혼이 앉으면서 그 영혼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중단전 저 안쪽에서 어떤 그 밑에 줄기, 아주 미세한 줄기가 마치 바닷속에 해초가 이렇게 미세하게 천천히 흔들리는 것처럼 이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집중해서 보면 이제 그게 환하고 크게 보이는데 아주, 집중해서 의식해봐야 보이는 것이죠. 그 파동이 우리 맥동을 일으키는 것이면서 신체적으로는 그게 호흡이 그 맥동의 결을 맞추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즉, 우리가 의식이 거칠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쉬는 숨이 짧아지죠. 그 내쉬는 숨이 짧아지면 이 흐름과 이 결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의식이 깊어져서 호흡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느려지기 시작을 하면 이 맥의 파동과 호흡의 파동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의식적인 어떤 각성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관찰해 본 바, 신체의 호흡은 의식의 빛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이 리듬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파동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아마 혼불이라고 했는 것 같아요. 혼불. 그게 빛도 있고 그러면서 촛불처럼 이렇게, 촛불은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굉장히 가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혼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혼불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촛불처럼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것을 혼불이라고 부르진 않을 거고요. 일종의 그 의식의 빗줄기인데, 이것이 하는 역할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정하게 의식의 어떤 방향성, 지향성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동물들, 기러기 같은 것들이나 뭐 연어 이런 것들이 귀소 본능을 갖게끔 하는 것. 태어나서 한번 어렸을 때 이렇게 그냥 태어났던 장소를 뭐 산란 때나 혹은 죽을 때 다시 이렇게 찾아서 오게끔 하는, 그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낮고 본능적인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면 연어는 연어대로 늘 어떤 생명을 유지하게끔, 개는 개대로 그 특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적인 특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어려서 경험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감각적으로 경험한 그런 의식들을 태어나서도 끊임없이 계속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일으키게 하는 역할들을 하죠. 가장 쉽게 우리 담배 끊던 사람들 금단정상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담배 끊고 한 며칠 지나면 미치겠죠. 예. 그때 이 머리가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그렇게 지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담배를 좀 많이 피웠던 편인데, 예. 담배 끊을 때 일부러 몸 자체를 관찰해 보면서 이게 머리가 아니라 특이한 어떤 기운이 이렇게 그런 감각적인 욕구를 일으키네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중단전의 그 빛의 어떤 줄기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혼백명 중에 혼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맞는 것 같아요. 빙의도 역시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빙의체를 끌어들이거든요. 이게 의식의 어떤 파동, 결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하고 나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나의 백을 백이 지니고 있는 일정한 경험, 감각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역할도 역시 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혼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이라는 것은 의식이라면 혼은 이제 무의식과 같은 것인데 어찌되었든 그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속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일정하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 파동의 범주, 그 파동의 궤적이라는 부분과 우리 삶, 육체적인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맞고 틀리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일으키는 파동에 어느 정도 그 대응하는, 상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삶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현실적인 운명적 프로그램도 역시 여기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이것을 혼의 어떤 그 역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혼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도 역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에 대한 부분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거기에서 지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매번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그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빛의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외부에 있는 외부라기보다는 빛의 근원과 그 근원이 이제 우리 내면 의식에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거울처럼 원래 그 밝은 빛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과정 안에서 나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안에서 그 빛의 의식이 상응하게 여기에도 이렇게 비춰져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나라고 하는 부분과 저쪽에서도 끊임없이 양경상조 두 개의 거울이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건 저쪽에서도 역시 만들어지겠죠. 그 근원에서 드러나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게 되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혼도 내가 아니고 백도 내가 아니고 영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만들어지는 현상 너머의 어떤 의식으로서 그것을 관찰하는 형태로 있더라는
내가 나의 혼과 객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영도 볼 수 있다. 그럼 그것들은 다 인지되는 어떤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혼이 내가 아니고 백도 내가 아니고 영도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 상태. 내가 그것을 의식으로서 만들어지는 이 상태에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가장 근원적인 어떤 그 존재 자각 상태 혹은 자각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 이전이죠. 천지 이전. 천지라고 얘기하면 이미 늦어요. 이전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개구죽착, 입 띄면 이미 그건 틀린 거예요. 언어 이전. 바로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3월 13일 뜰 앞에 잣나무 개에게도 불쌍했습니까? 무엇이 불쌍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1년째 되는 날에 그 뜰 앞에 잣나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를 보는 그 순간 힉스 입자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 사라지는 대상은 스스로를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지금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어찌되었든 1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같이 함께 수행하시면서 더 큰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 세계를 밝히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엉뚱하고 좀 말주변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우셨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도와주신 한 2, 30분? 뭐 많을 때는 한 150분. 2번씩 뭐 이렇게 보신다는 분이 있으니까 평균 잡아서 한 100분 정도. 그 구독자분들 분명하게 공유하시다 보면 그 의식의 본질 그 너머에 그 빛의 존재로서의 나를 그 찰나에 드러나는 나를 분명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부처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